이번 시간은 어떻게 개를 보고 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해야 돼. 그 설명에 있어서도 새끼줄과 뱀의 비유는 굉장한 그런 설득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끼줄을 보고 이걸 뱀이다라고 잘못 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인을 우선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내재적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부 원인이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은 뭐냐면은 새끼줄을 대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이유가 사실 숨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숨어가 있느냐 하면은 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같은 것들이 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하는 그런 오판을 벌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 자체가 내재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다? 아이 새끼줄을 보고 슬쩍 착각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게 뭐지? 하고 신중한 모드를 취할지언정 뱀이다라고 할 리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뱀을 본 적이 있는 자가 새끼줄을 보고도 뱀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단순 우리가 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내지는 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새끼줄을 뱀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하얀 대낮에 누가 새끼줄을 뱀으로 봅니까? 어둑어둑해갖고 새끼줄을 뱀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전제되니까 어떻다? 어이 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다. 맞죠? 주변부 원인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뱀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주변에 깔리게 될 때 새끼줄을 보고 뱀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귀결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분석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데 놀라운 것은 이 분석이 우리가 18개를 두고 18개를 18개 아닌 것으로 본 그 대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촉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18개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하여 18개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되니 똑같이 내재적 원인과 주변부 원인 두 가지가 여기 고스란히 작용이 돼. 그럼 먼저 우리가 18개를 촉으로 귀결하게 하는 내재적 원인은 뭐냐? 우리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제거하지 못할 욕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원적인 욕구가 있어요. 두 가지 아주 원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초적인 욕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고 두 번째가 즐거운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욕구 덩어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뭘 욕구하느냐 하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그 욕구가 전개됩니다. 하나가 뭐다? 영원한 것을 찾았어. 두 번째가 뭐다? 즐거운 것을 찾았어. 그 둘이 충돌할 때는 즐거운 것을 찾았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마음을 주도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 이건 제 이야기다, 부처님 이야기다. 부처님 이야기.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를 상일성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즐거운 것에 대한 욕구를 뭐라 그런다? 주제성 그럽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상일성과 주제성에 대한 욕구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마음을 통찰하는 한 가지 각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이 두 가지 욕구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가 작동한다. 이렇게 나는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원초적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에 불을 지릅니다. 주변부 상황이 그 욕구를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촉을 따질 때 반드시 무엇을 전제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촉은 반드시 18개를 전제하여 부러진다 그랬죠. 그 18개. 18개는 그 구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합법의 구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구성은 주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린다 했다, 오르내리지 않는다 그랬다. 오르내린다 그랬죠. 근데 항상 오르내릴까? 주변부가 안정되면은, 주변부도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각형이 위에 있고 삼각형이 아래에 있는 저 구조가 잠시 정지할 때도 있다 없다? 바로 이 주변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예상이 됩니까? 우리 마음은 뭘 찾습니까? 연한 걸 찾는데 오르내리는 그런 위상의 이동은, 다시 말해서 위치의 변화 정도는 보이고 있던 18개가 그 위치의 변화조차도 보이지 않고 잠시 정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영원히 이렇게 정지해 있는 놈이구나라고 하는 선택지를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보고는 움직인다 그러지 움직이는 걸 보고 서 있다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잠시 서 있으면요 마치 영원히 서 있는 것이냐 탁 걸려버립니다. 비유가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께 연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다? 촉을 일으키는 가장 속에 들어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촉과 관련하여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점을 바로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아까 두 개까지 했죠? 촉은 반드시 18개를 전제해야 된다 했습니까? 안 해야 된다 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촉은 18개는 청의 구조라 그랬죠. 레이야. 상청, 하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상합법이, 촉은 18개의 상합법이 뭐 할 때 벌어진다? 잠시 정지할 때 벌어져. 자, 이제 접근에 들어갑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18개의 상합법이 주변부와의 관계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때는 촉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주변 상황이 이걸 잠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이런 구조로서 잠시 그야말로 정지하고 있을 뿐이지, 주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다? 삼각형이 올라가고 사각형이 내려갈 외부로부터의 배경이 깔립니까? 안 깔립니까? 깔리죠? 그러다가 옆에 이쪽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다?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짐작해 보세요. 쥐도 이렇게 뭐 할 거다? 바뀔 거다라는 게 짐작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된다고. 불이 옆에 오면 나무가 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부 상황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잠시 머무는 것이고 잠시 뭐 한 것이다? 정지한 것일 뿐이지 영원히 저 스탠스를 유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다? 잠시 뭐 할 때? 정지할 때 벌어진다. 알겠죠? 촉은 반드시 18개를 전제하여 벌어지고, 두 번째 촉은 마음이 18개 아닌 것으로 선택할 때 벌어지며, 세 번째 촉은 18개의 상합법이 잠시 정지할 때 벌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 뭐다? 촉은 그 18개의 상합법이 잠시 머물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영원히 머무는 것으로 판단할 때 벌어지겠죠. 이해 잘하셨네. 촉은 마음이 잠시 정지한 개를
영원히 요게 중요해요. 영원이라는 단어와 잠시라는 단어가 3번과 4번 요점에서 대비되는 걸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뭐 한다고? 정지한다고 집착할 때 벌어집니다. 그러니 18개가 잠시라도 머물지 않으면 촉도 벌어질 리가 없고, 마음 자체에 근본적으로 영원성에 대한 무한 욕구가 없었다고 해도 촉은 벌어질 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탁 맞아떨어지는 거지. 뱀이 자기 머릿속에 기억으로라도 정보로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훤한 대낮에 누가 새끼줄을 뱀이라고 봅니까? 어둑어둑해갖고 꼭 뭐처럼 보인다. 뱀처럼 보이는 그런 주변 상황이 유독하니까 그걸 뱀으로 보는 거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촉을 버릴 때도 어떻다? 18개의 상하법이 자연스럽게 유동하고 있을 때는 촉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성에 대한 원천적 욕구가 없었다면 또한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딱 들어맞아 버린 거야. 그 자리에 뭐가 성립한다? 촉이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한 걸음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되는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 만날 시간이 되었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촉에 대하여 참으로 흥미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몇 번 살폈어요.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하고 그 세 가지 법이 함께 가고 함께 모이고 함께 들어간 것을 부딪힘이라고 하나니라. 우리가 여러 경전을 통하여 그런 대목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일단 둘째 두개경 보십시다, 여러분. 265페이지. 참 자주 봤던 경입니다. 그죠? 부처님 말씀 바로 한번 보죠. 비구들아, 두 가지에 연하여 식별 등이 발생한다. 그 둘이란 무엇인가? 눈과 여러 색에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식의 발생을 살피기 위해서도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눈은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여러 색도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이처럼 이 두 가지는 흔들리고 쇠퇴하고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따라서 안식도 무상하여 변화하고 달라진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눈과 여러 색과 안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정지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촉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266페이지 동글뱅이 1번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눈과 색과 안식의 세 가지 법이 뭐한 것을 안촉이라고 부른다? 함께 가고 함께 모이고 함께 들어간 것을 안촉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3, 4 화합이라고 많이 번역하는 경설입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은 3, 4 화합이라고 그랬지만 둘째 두개경에서 부처님은 세 가지 용어를 구사를 하셨죠. 첫 번째는 뭐다? 함께 가고, 두 번째는 뭐다? 함께 모이고, 세 번째는 뭐다? 함께 들어가고. 이 세 가지 용어를 다 살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용어는 첫 번째 용어입니다. 쌍가티라는 용어예요. 중국 사람들이 화합이라고 번역한 용어는 뭐다? 원어가 쌍가티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쌍가티. 나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3, 40분의 시간을 저 쌍가티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표출해내고 드러내는데 투자할 생각. 가장 들어줘. 둘째 두개경에서는 촉의 발생을
눈과 여럿셋과 안식을 전제로 그 세 가지가 함께 가고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어떻다? 함께 모이고 함께 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 대부분의 자료는 그 세 가지 표현을 다 연용하지는 않고 하나로 전부 모았었습니다. 그때 어떤 단어를 주로 쓴다? 쌍가티만을 집중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269페이지. 그 뒷페이지니까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으로 공부할 66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글뱅이 4번 보입니까? 육촉신이 있으니 밝혀야 한다고 했거니와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하면서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하고 이거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럼 부딪힘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안 걸려. 그냥 셋이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셋이 함께 가고 함께 모이고 함께 들어간 것이 부딪힘이다라고 안 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들어가고는 이제 이야기 안 해. 뭐 한마디로 끝냅니까? 함께 가고. 함께 가고라는 말, 쌍가티라는 말 이 한마디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283페이지에도 나옵니다. 펴셨습니까? 그 283페이지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똑같이 나오죠? 셋이 뭐 한 것?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고.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도 함께 가다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대표해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3, 4 화합과 관련하여서는 딴 것들도 여유가 있으면 살펴도 좋겠지. 하지만은 뭐다? 함께 가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니들 보고 가야 된다 하는 의도가 거기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짐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촉과 관련된 다섯 번째 요점의 진술을 얻게 됩니다. 촉은 새 법이 뭐 할 때 벌어진다? 조금 이따가 이 단어의 해석을 설명해 드리지만 함께 가답니다. 함께 갈 때 벌어집니다. 새 법이 함께 갈 때만 벌어집니다. 그럼 새 법이 함께 안 갈 때도 있냐 할지 모르지만요. 안 갈 때도 있습니다. 18개는 새 법이 함께 안 갑니다. 그래서 18개로 머물러. 실상이 드러나. 근데 촉은 새 법이 함께 가버리니까 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함께 안 갈 때도 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함께 안 가는 게 정상이고 함께 가는 게 이상해. 응?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왜 내가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께 드리느냐면요. 함께 간다라는 말 속에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맞죠?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는 걸 보고 누가 함께 간다 그럽니까? 둘 다 동쪽으로 가는 걸 보고 함께 간다 그러지.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럼 여러분 육근 육경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멸하는 방향이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식은 뭡니까? 생하는 방향이었잖아. 그럼 육근 육경과 육식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잖아. 18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술은 밑에 갇히는 방향으로 내려갔고 10초는 위에 미치는 방향으로 올라갔으니 본시 육근과 육경 요 세트와 육식은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반대 방향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세 법이 지금 뭐 한다고 그럽니까?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잖아. 세 법이 함께 간다는 사건 자체가 화두입니다, 여러분. 육근 육경은 멸했고 12처의 관점에서도 육식은 생했어.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른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방향을 갔다라는 뜻이 포함된 함께 가다라는 뜻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18개의 실상에서 봐도 어떻다? 육근 육경은 위에서 내려온 놈이고 육식은 뭐다? 밑에서 올라간 놈이니까 그 움직임의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촉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져요. 그런데 그 세 법이 뭐 할 때가 있다? 함께 갈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 뭐가 벌어진다? 촉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촉이 벌어진다. 그러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지되셨죠? 자, 이게 원어가 뭐냐면 쌍같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쌍같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쌈이라는 접두사와 감이라고 하는 동사 어근에 티라고 하는 명사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쌍감티가 쌍같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명사를 만드는 문법적 의미만 가지니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살필 부분은 뭐다? 쌍이라는 접두사가 감이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과 결합할 때 어떤 뜻을 지니느냐, 여기 초점. 우리 이제 그런 식의 어원 분석적 접근은 좀 익숙해지죠? 아디 묻지야테 공부할 때도 아디라는 접두사와 묻즈라고 하는 동사 어근이 결합할 때, 그걸 위라는 접두사와 묻즈라는 동사 어근이 결합할 때와 어떻게 다르나, 이런 걸 갖다가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어원적 분석에 능숙해야 됩니다. 딱 보면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쌍이라는 접두사와 감이라고 하는 동사 어근이 결합하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느냐? 자, 기본적인 뜻 세 가지가 1번, 2번, 3번으로 사진에 탁 나옵니다. 1번 뜻은 뭐냐? To go together. 감이 가다라는 말이거든. 가짜테 가답니다. go 맞죠? 근데 쌈이 항상 이야기지만 함께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togeth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뜻이 된다? 함께 가다. 그래서 5번째 요점으로 뭐라고 잡았다? 세 법이 함께 갈 때 하면서 함께 간다라는 말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쌍가짜테 또는 쌍 내지는 감이라고 하는 동사원이 붙은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은, 정확한 사전에 놓은 말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To come into contact. 컨택트가 뭡니까? 접촉이죠. 만남이죠. 쉽게 말하면 뭐다? 쌍가티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 접촉하는 뜻이 들어있다. 컨택트. 접촉 상태에 이르다. 이걸 이야기할 때 쌍가티 그런다. 응? To come into contact. 이걸 부연해갖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까? 사전에서. 저 to come into contact를 부연해갖고 to meet in a friendly manner. to meet. 만난 거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friendly manner. 우호적 방식으로 만나는 거. 프렌들리 하는 말은 뭡니까? 우호적이다 이 말이죠. 서로 친구같이 만나는 거죠. 만나긴 만나되 우호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뭐다? 접촉하다 이 뜻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한다. 사전.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가티가 요거하고 정반대의 뜻으로 쓰인다. 3번 뜻.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고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실제 그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To come into. 아까는 뭐라 했으면 컨택트라 그랬죠. 접촉 내지는 다입 내지는 만남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랬죠. 접촉하다 그랬는데 to come into collision 그럽니다. collision이 뭡니까? 충돌. 충돌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뭐라 그런다? 쌍가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 뭐라고? 저것처럼 to meet in a hasty manner. hostile manner. 적대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것. 이렇게 놨어. 반대 뜻 딱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to come into collision 하면 이게 뭐다? 충돌하다거든,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설명했다? 적대적 방식으로 만나니까 충돌할 밖에. 오케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쪽은 뭐다? 우호적인 방식으로 만나니까 뭐다? 접촉이지. 이건 접촉을 넘어서서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 화합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중국 학자들은 이 뜻을 딴 거예요. 상가티의 뜻을 뭐로 잡았다? To come into contact, to meet in a friendly manner.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다? 화합 이렇게 해석했는데 실제 사전에 어떤 뜻도 있다? 컬리전에 들어가는 것, 적대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것도 상가티의 뜻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벌써 여러분들 이 상가티와 관련하여서 이런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하두처럼 아리까리한 해석까지 저 세법이 함께 간다 할 때 노는 상가티가 만만찮은 말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지점에서 1번은 말 뜻이 함께 가다니까 하나로 잡았어. 그런데 2번, 3번 중에서는 또 선택을 해야 돼. 세제적인 입장에서는 2번을 선택해 왔어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세제적인 입장에서는 접촉이라는 뜻으로 쌍가티를 해석해 왔어. 세제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미 해석해 왔다? 화합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왔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뜻이 분명하게 사전적인 뜻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저거 애써 무시하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더 나아가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제1위제적인 뜻인가를 우리 좀 고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심을 하는데 촉이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요건 촉을 설명한 말이야, 쌍가티는. 촉이라는 말 그 자체는 인도말로 스파르샤입니다. 그럼 이 스파르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봐라. 촉을 인도말로 스파르샤. 사실은 이 스파르샤 할 때 샤는 영어로 하자면 K 발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영어 단어 하고 이 인도하고 고대어가 같거든요. 슈 발음은 K.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갖다가 아슈와 그럽니다. 인도말로 말을 아슈와 그래요. 요 S 위에 빗금친 이 발음 쓰거든. 요게 라틴어에 가면 뭐가 된다? 에쿠스가 돼요. 요 V가 뭘로 바뀐다? U로 바뀌고 요 슈가 뭘로 바뀐다? K 발음으로 바뀌어. 에쿠스가 말이죠. 아슈와가 에쿠스. 옛날에 이 사람들이 조상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이 슈를 K로 바꿔보십시오. 스파크야. 무언가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안 되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스파크가 되어버린 거야. 스파르샤는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스파크라고 하는 단어고. 어떻게 강의 좀 듣다 보면 스파크가 튑니까? 안 튑니까? 이제 이 스파르샤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사전에서 딱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타치입니다. 타치 또는 컨택트 이런 뜻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이랄지 다시 말해서 부드럽게 만나는 게 접촉이잖아요, 그죠? 화합의 뜻에 크게 가까워요. 그런데 5% 정도가 afflict. 아까도 얘기했죠. 스트로크.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 5%지만 이런 뜻이 나타난다는 게 참. 어플릭트가 무슨 말이냐면 괴롭히답니다, 여러분들.
스트로크는 아까도 말했지만 철가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짐이랄지 만남이랄지 이런 것과 어감이 확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나요? 근데도 또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만지더라도 과도하게 만지면 어떻습니까? 상처납니까? 안 납니까? 만나더라도 과도하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언가 연결이 될 듯하면서도 그 귀결은 또 반대 어감을 우리에게 주는 미묘한 의미로 충만한 단어가 있어 빠르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 스파르샤 앞에 부처님은 꼭 쌈을 붙입니다. 쌈 스파르샤. 그래서 안촉할 때는 뭐다? 착슈로 쌈 스파르샤지, 착슈로 스파르샤 아닙니다. 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라 그랬죠. 그 함께를 뜻하는 영어 접미사가 뭔지 압니까? 콤입니다. 콤. 커뮤니케이션. 컨택트 할 때도 요 콤이 들어온 거지. 영어 접두사 콤은 뭐다? 함께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플리트에서 AF를 빼버리고 콤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컨플릭트가 돼요. 이 컨플릭트가 뭔지 아세요? 충돌을 컨플릭트라고 해. 이 어플릭트라는 단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플릭트가 뭐냐 그러면 채찍질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채찍질하다. 로마 시대 때 뭡니까? 죄수들을 갖다가 채찍질할 때 채찍 앞에 뭐다? 납덩이랄지 못이랄지 이런 걸 갖다가 채찍 끝에다가 이렇게 달고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한번 치면 살이 북 찢어진다고. 그걸 플릭트 그럽니다. 그 채찍질한 거. 앞에 있는 AF는 라틴어에서 온 접두사 add, 무엇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하여 채찍질하다 이 뜻이 뭐다? 어플릭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콤이 붙으면 뭐다? 서로가 서로에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함께는 하되 함께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뭡니까? 갈등이요, 모순이요, 뭐다? 충돌이지. 쌍스파르샤에 컨플릭트라는 뜻이 있다고 사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나오는 것처럼 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사전에 쌍스파르샤를 찾았는데 컨플릭트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스파르샤 안에 어플릭트라는 해석이 있다 없다? 이거는 있어. 그 어플릭트의 접두사 애들을 빼버리고 쌈에 해당하는 캄을 붙여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이런 정황이면은 초기라고 하는 해석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드러운 만남 내지는 부드러운 그런 어떤 접촉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다? 파괴적인 충돌의 의미가 들어있는 걸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황은 충분해진 거예요, 여러분. 충분해진 거예요. 촉 맞아요, 촉. 촉이 맞지만은 한자어에 촉이 두 가지 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무슨 촉이 있느냐? 접촉의 촉이 있고 저촉의 촉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말 속에 그 행위는 법률에 저촉된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법률과 충돌한다는 소리야. 맞죠? 그 사람과 한번 접촉해봐라는 뭡니까? 소통하라는 소리지. 우리가 육촉할 때 촉을 세제적으로 잡으면 접촉의 촉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제1제적으로 잡으면 저촉의 촉입니다. 세 법이 함께 가면서 상호 저촉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촉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우리말 번역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뜻이 뭡니까? 다임입니다. 다일촉, 다을촉이야. 두 번째 뜻이 뭡니까? 부딪힐 촉입니다, 여러분. 촉이라는 말의 해석 속에 부딪히다가 있어요. 두 번째 뜻입니다. 자, 저촉의 촉이냐? 그럼 접촉의 촉이냐? 다임의 촉이냐? 부딪힘의 촉이냐?
이걸 결정짓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경전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요, 각도를 달리 할 때마다 새로운 답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경전임을 이때 또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느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8번째 세간 집기경 한번 보십시다. 부처님 말씀 바로 한번 볼게요. 비구들아, 세간의 집기와 소멸에 대해 가르치겠다. 그것을 듣도록 해라. 비구들아, 무엇이 세간의 집기인가? 세간은 뭘 보고 세간이라고 하는 줄 아시죠? 부서지는 걸 보고 세간이라 그럽니다. 인간 세간은 생로병사로 부서져 버리고, 기세간은 성주 계공으로 부서져 보이니, 천삼나 지만상이 생주 이멸하면서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부서지는 걸 세간이라 그럽니다. 그 부서지는 세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는 거예요. 눈과 여러 세계 연하여 안식이 일어난다. 셋이 함께 간 것이 부딪힘이고, 부딪힘이라는 연으로부터 느낌이 있고, 느낌이란 연으로부터 가래가 있고, 가래라는 연으로부터 취착이 있고, 취착이란 연으로부터 됨이 있고, 됨이라는 연으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란 연으로부터 늙음과 죽음과 슬픔, 탄식, 괴로움, 근심, 번민이 함께 있다. 자, 눈과 색을 연하여 식이 발생하고, 이 셋이 함께 간 것이 뭐다? 촉이고, 촉을 연하여 뭐가 있다? 수가 있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고, 애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늙음과 죽음 등이 있다. 지금 이 구조입니다. 맞죠? 응? 맞죠? 그럼 이제 출발점이 뭡니까? 촉이죠. 왜? 셋이 함께 간 것이 촉이니까. 촉을 분석하면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이 결말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파경입니다. 맞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친 결과로는 지나쳐. 난 그래 생각해요. 우리의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기결은 늙고 죽으려고 발버둥 쳐갖고 늙고 죽는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그러면. 근데 죽으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살려고 죽는 순간까지 살려고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충격적인 파경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파경이 어디서 왔다? 중간에 그걸 생략해버리면 촉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럼 촉이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되겠느냐? 좀 짐작하지 않으세요? 촉이 예쁜 놈이라면 거기서 놈 기결도 예뻐야 될 거다. 근데 그 기결이 저렇게 충격적인 파경일 때는 그 씨앗 자체에 뭐다? 충격적인 파경이 잉태돼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부드러운 화합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친 충돌이어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논리상 맞을 것 같습니까? 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거친 충돌이 아니고는 왜 충격적 파경의 기결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촉은 뭐다? 저촉의 촉이요, 부딪힘의 촉이요, 거친 충돌의 촉인 거야. 이 경전을 앞에 두고도 촉을 갖다가 달달하게 부드러운 화합 정도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래 갖고 해탈할 것 같아요? 긍정식 3사가 부드럽게 화합하는데 죽지는 왜 죽어? 거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그 충돌의 소식은 3사가 충돌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요, 부딪히는 이쪽 놈과 저쪽 놈은 전혀 다른 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촉은 부딪힘이다. 알겠죠? 촉은 부딪힘입니다. 촉은 접촉이 아닙니다. 달콤한 화합이 아닙니다. 거친 충돌입니다. 드라이하게 이야기해서 뭐다? 다임이 아니고, 우리 살짝 다였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다 쾅 하고 부딪혔다 그러지. 부딪힘 쪽입니다. 촉은 뭐다? 부딪힘입니다. 무엇이 부딪히는 걸까? 이거 잡아내는 것이 촉 문제의 화두입니다. 무엇이 스파크를 일으키길래
늙음과 죽음을 결국 직결시키고 마는 것일까요? 초기 부딪힘이라면 그 부딪힘은 무엇과 무엇의 부딪힘일까요? 그걸 잡아오면은 우리 가문에서는 한 소식으로 인정합니다. 선한 의지로 장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은 초기 부딪힘인 이상 그 부딪히는 쌍방의 정체를 한번 잡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고비 하나를 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